하는 것 같은데 그 핸드폰은 강의 모드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학이 성방형 8.5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노동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는 세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유학대학 6기부터 17기까지 현재까지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때 내가 교학부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커리큘럼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처음에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여기저기 여러 그 선생님이 이렇게 모교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게 여쭤보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봤었는데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자랑스럽고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내려올 수 없나 보네요. 뭐 깔리는데 뭐 깔려도 괜찮겠죠? 네. 감사하게. 네. 오늘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할 것은 이제 대학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은 뭐 다섯 중에 하나고요. 문어, 맹자, 중용, 대학 다섯 중에 하나고요. 이게 중시되고 있는 건데 이거 알고 있는 이제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요 앞에 또 이제 네 가지 항목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와 그 유교 이론의 전반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유교의 어떤 그 통치적인 그런 이론을 이제 설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수업의 그 강의의 목적입니다. 우선 대학 간단한 기본적인 대학의 기본 지식부터 보죠. 작자는 누굴까요? 대학 다섯경 혹은 다섯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섯 그 공자님의 작품이에요. 공자님의 그 조작이죠. 그런데 그 대학 같은 경우 거기 구조가 뒤에 나오지만은 경이 있고요, 전이 있어요. 경과 전이 나눠지는데 딱 경 한 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맨 앞에 여기 다른 거 있나? 이게 안 나오면 그래서 또 이게 대학의 전체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경 입장이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요. 또 대학생은 제 명명록하는 제 신민하는 제 지연주상이라고 쭉 해가지고 요 얼마 안 되는 한 몇백 글자 안 되는 요 글자가 대학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경이고요. 이 경은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자가 그 기억을 했어요. 그 기억한 내용을 이제 자기 제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그 증자가 한 말씀, 그것을 또 증자의 제자인 자사가 받아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제 대학의 내용입니다. 근데 증자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대학의 내용을 얘기할 때, 공자님의 경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자님의 경들의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아울러 이 자사가 기록을 했어요. 이 자사는 누군지 아시죠? 자사는 지난 그 우리 맹자한테도 살짝 언급했는데 공자님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공자의 손자예요. 공자의 손자면서 증자의 제자인 거죠. 증자의 증삼이죠. 증자의 제자.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책은 공자님의 말씀을 증자가 기억수를 적고 적으면 그것을 이제 구술하고 그 구술한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뜻한 부분, 본인이 깨달은 부분들을 또 그게 설명을 한 것. 이 자사가, 그 제자인 자사가, 공자의 손자인 이 자사가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 이 대학이에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이제 다 외웠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책이죠. 근데 내용은 엄청나게 그 규모가 있고 짜임새가 있고 또 전체 유교의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학기 때
어느 정도 초기에 그 유교의 전체 이론을 다 깨우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2학기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미리 이제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 다른 그런 그 논어라든가 명제에 나온 얘기들을 듣고 난 다음에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대학을 가지고 유교 이론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증자가 이제 증자의 기억을 자사가 이제 기록하는 것이 이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일설에는 전국시대 말기에 순자 일파가 순자 일파의 그 제자들이 이 대학을 지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은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이게 인간의 본성은 착하고 그 본성을 회복해가지고서 복귀성취해서 인간의 그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인데, 순자 일파는 성학설을 중심으로 이제 이론을 전개하잖아요. 그래서 법가도 이 순자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순자의 제자인 이사라든가 또 한비자 같은 사람들 다 그 순자 그 성학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순자 일파의 유가들에 의해서 이 대학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죠. 이런 설들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증자의 기억과 자사의 그런 기록,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 시기 때, 지난 때, 흔할 때 유학자들이 요즘 숨이 차네요. 여러분 어떻게 되게 좋죠? 네. 이게 숨이 차네요. 네. 그 지난 시기 유학자들이 그걸 이제 수정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대학이 나눠져 전해지는데, 그런데 그때 대학하고 지금의 대학하고 다릅니다. 네. 원래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중용이랑 같이, 그러니까 사서 중에 중용과 함께 얘기의 한 편이었어요. 얘기가 이제 여러 편인데 그 중에 41편에 해당되는 것이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라고 하는 그 사서 5경 중에서 한 경 중에 하나였죠. 얘기가 얘를 이제 주로 기록한 그런 글인데, 그런데 이 대학이 그 얘기 한 편이었는데 그 북송 때 사마강이라고 하는 아주 유효표 대 역사가가 있어요. 사마강이 쓴 책이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 책을 쓴 분이죠. 이 자치통감 굉장히 그 태년체 역사책으로서 사마천의 사기와 더불어서 중국 전체 역사의 아주 그 쌍벽을 이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치통감. 이 자치통감을 쓴 사마강이 이 얘기에서 분리를 해가지고서 중요하고 대학을 별도로 이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책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논어와 맹자 그리고 대학과 중용이 이제 사서가 성립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학을 별도로 취급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송 때 역시 대유학자인 정호 정희 형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정자라고 하죠. 부의자 써가지고 형이 정씨기 때문에 이정자. 이 정자의 70몇 대 손을 이를 제가 중교사 만났거든요. 근데 그 자기 이제 조상 때 만든 이 이정 전집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책, 또 대단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그런 활자, 활자가 동판이 있어요. 그 동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저희 집안 어른한테 이제 그걸 이제 선물로 하는데 저희 집안 어른이 이건 국가적 공부이기 때문에 갖지 않겠다라고 되돌려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정자 이정이 이제 중국의 대단한 유학자죠. 이정자라고 하는데 여기 형이 정명도, 정호라고 하는 분이고요. 동생이 정이예요. 정이천이라고 하는. 요 두 사람에 의해서 성리학, 특히 정이천, 그 정이에 의해서 성리학이 송나대 성리학이 완성이 되죠. 발전하게 되죠. 완성은 주자가 시키는 것이고요. 이 두 분이 정호, 정이 형제가 이 대학을 보고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가장 그 유교의 그 이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걸 이제 둘이서 둘이서 연구를 해요.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뒤에 남성대에 들어가지고 주희죠. 주자가 이 대학을 체계적으로 편집을 해요. 원래 지금 그 이전에 그 정희 경호 형제가 봤던 그 이전의 대학책은 지금처럼 규모가 그 순서가 뒤죽박죽돼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딱 일관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빠진 것도 있었어요. 없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주자가 순서를 이 경전의 내용에 맞게 합당하게 이걸 다시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빠진 것들 고망장이라고 하는데 고망장을 다시 고망장을 집어넣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학 장구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주석도 달고요. 이 장구라는 얘기는 주석을 달았다는 얘기예요. 주석이라는 뜻이에요. 대학 장구 해가지고 대학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책을 또 만들어냈어요. 원문은 공자님의 경전과 증자의 해석과 다시 본인의 해석 부분을 집어넣어가지고 대학 장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자의 사상을 증자가 적고서 그것을 다시 증자의 제자 주로 자사에 의해서 공자님의 손자죠. 이름이 공급이에요. 이 분에 의해서 젖을 되어졌다고 기록되어졌다고 전해진 책. 이게 이제 증자의 묘예요. 제가 1990년대 80년대구나 90년대쯤에 이제 80년 후반이든가 그때 이제 중국을 처음 갔을 때 복부에 갔었어요. 복부도 가고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제녕이에요. 진잉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삼봉사고 갔는데 이렇게 여기에는 사진에 지금 이렇게 담이 돼 있고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밭 한가운데 증자의 묘라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게 조그맣게 그냥 흙두덩이가 좀 남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증자의 묘거든요. 또 그때 사진 찍고 참 안타깝다. 이 증자라고 하는 분의 그 위상이 유교에서 굉장히 대단한데 그때는 아직까지 그 유학에 대해서 중국 학계에서 혹은 중국의 정치계에서 관심을 두지 않을 때였거든요. 요새 와서 뭐 공자 학원이니 뭐니 막 엄청나게 관심을 두는데 그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동론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한 10여 년 있다가 갔을 때 이렇게 담을 쌓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증자의 묘입니다. 지금은 더 화려하게 됐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사, 공자님의 손주죠. 그래서 바로 여기 옆에 왼쪽에 공자님의 그 묘가 있어요. 하나의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요 앞에는 맞은편 옆에 있구나. 그리고 그 앞에 자기 아버지 이어라고 하는 리라고 하는 그죠 공자의 아들 묘가 있고 이게 이제 대학을 기록한 자사의 묘입니다. 이건 아까 보고요. 여기 이제 저기 정호 형제 그냥 그림 그리고 이게 이정자라고 하죠. 이 두 분의 문집을 이정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유교의 유교를 짙어서는 사람. 그 이전에 공자, 맹자, 그다음에 이정자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짙어서 해가지고서 성리학을 완성시킨 사람 주자의 사진 그림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 이제 색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대학의 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되풀이하면은 원래 얘기 중에 한 편이었는데 나중에 북송 때 정호, 정의, 형제의 존숭과 남송 때 주기의 대학 장부를 거쳐서 중영, 논어, 맹자와 함께 사서로 병칭 사서. 그래서 이건 이제 사서 집주는 주자의 책이죠. 주자가 쓴 것이죠. 집주. 그리고 나서 이 성원 이후의 대학은 모든 중국이고 한국이고 이제 서당의 교과서가 됐어요. 그리고 과거 시험 볼 때 이 아주 필독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의 도덕과 인문과 교육 이론에 깊은 영향을 발생한 책이 바로 이 대학이었다. 대학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문은 경과 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경 1장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이고요. 공자의 제자 증자가 기록한 것이고 기록한 것이라 구술한 것을 자사가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 경 1장은 전문의 핵심이에요. 전문의 아주 제요고 전문의 강령이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전 10장이 있어요. 그래서 경 1장과 전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 10장은 증자가 이 경에 대해서 본인이 깨우친 바, 본인의 이해를 서술한 것이에요. 바로 증자의 제자, 그걸 다시 이제 자사가 기록한 거고. 그래서 중국 고대의 도덕 문화와 교육 이론을 해석한 중요한 저작이 바로 이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나오게 된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요. 그 전에 이제 그 춘추 시대 때 또는 전국 시대 전 직전까지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인치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춘추 시대만 해도 제후들이 그래도 물론 이제 강력한 무력, 태도 이런 것들로서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자 는 마음이 졌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는 인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인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을 선함으로써 다스려야 된다고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점점 이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정치대에 이르러서 정치대 말에 이르러서는 인치가 무슨 이 말라비쳐진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시대 참호적인 그러한 정치 주장이다. 나라는 지치를 지혜로서 어떤 그 지성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어떤 사람의 덕성이라든가 이런 소용없다. 위정자의 덕 같은 거 강력한 어떤 형벌을 바탕으로 한 어떤 지식으로서 이걸 다스려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치와 형치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다스리려고 하죠. 그래서 알다시피 진시황 같은 경우 어땠어요? 진시황 강력한 그 법가주의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물론 전국시대 오패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그 형벌을 굉장히 중시했었어요. 근데 이제 진나라에 들어오고 또 그러고 나서 사회 관리들이 이제 이 법치 위주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유교의 어떤 인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홀히 되고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가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인치의 그런 정신이 사그러드니까요. 그래서 도덕을 강조하는 당시에 그 도덕을 벗어나는 그러한 상태, 인을 버리고 의를 버리는 그러한 그 작태, 또 예와 덕이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처해서 당시의 역사 사회적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진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진나라가 망한 이유는 세울 땐 잘했지만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인의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는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인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나라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대학을 이제 내게 되는 근본 인식이 뭐냐? 원래 있던 공자의 예학 정치라든가 맹자의 왕도 정치를 다시 되살리자. 군자는 그러니까 위정자는 군자이거나 성인이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진시황도 그렇고 역대 그 전국시대 때 왕들 봐도 그렇고 다 그 미선자들이고 다 힘으로써 힘으로써 정치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순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순자는 이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자 같은 경우도 사실 공자의 예학 정치를 신봉하긴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맹자와 다르게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선을 계도하는 데 있어서는 예와 악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교화와 가르침을 이제 베풀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인이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중을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고 왕은 성인이고 우수한 교사여야 하고 대학은 바로 그 교화고 교육침이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막 뛰어나가네요. 어떻게 뭐지? 오케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순자의 제자 한비자하고 이사 같은 경우는 순자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성악설을 주장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공자의 그런 예학 정치를 도입해서 악한 본성을 부드럽게 순화시켜야 한다는 게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제자였던 한비자하고 이사는 자기의 스승의 그런 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까 법률로서 아주 강력하게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신상필벌의 그런 상벌로서 강한 아주 후한 상과 나쁜 짓을 졌을 때는 악한 아주 그냥 엄중한 벌로서 그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론을 펼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한 바가 오늘날의 그런 그 시스템 정치하고 비슷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 개인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그런 인간성, 선악의 그런 우열에 관계없이 치적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굴뿐만 하나도 그 자리에 앉으면은 정치를 저절로 굴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요새 얘기하는 시스템론하고 비슷해요. 군주나 제사의 개인적인 선악에 의존하는 정치론은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방침에 충분치 못하다. 그러니까 군주나 이런 위정자가 재상 같은 사람들이 설령 좀 모자라다 할 때에도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만 하면은 백성들은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시스템론인데, 지금의 오늘날 얘기하는 그 시스템론인데, 이때 이미 이 한비자나 이사가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뭐냐? 정치, 특히 민치의 근본은 법률에 의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오면 된다요.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 뭐냐면 신상필벌이에요. 상을 줄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게 하고 벌을 내릴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줘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의 어떤 제도, 규정에 무조건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거죠. 그리고 위장자라는 사람은 그냥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보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고 가락한 인물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의 방법과 상벌의 규정만 명확하게 잘 되어 있으면은 이러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 법가주의자들의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도덕 정치, 인의 정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옛날 지금 아무런 그런 그 효용성도 없는 본탁한 통용되지 않는 건 낡은 것이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공자와 명자가 할 때 일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똑같은 논조지. 공자와 명자의 정치는 시대착오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체의 발전이 고대에는 간소하고 법률보다는 도덕이나 사회 간섭에 의존하였는데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는 어때요? 법치주의에 의존하잖아요. 아까 시스템론이나 이런 것도 있죠. 복잡한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규칙도 굉장히 세밀해져야 돼요. 그 복잡한 규칙이나 제도가 도덕이나 간섭보다 우월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술이 이렇게 고대에서 현대로 와서 이렇게 발전해 나갔거든요. 근데 이미 중국에서 지난대에 벌써 이미 이러한 법치주의에 의존하고 복잡한 규칙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명자 등의 열렬한 도의정치, 도덕정치, 인의정치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 말부터 진한에 이르는 동안 법치주의를 능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현상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비전, 법치를 완성했던 한비전인데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유가는 그런 경향에 저항을 해서 정치는 계속 도덕적이어야 된다. 위정자가 군자여야 한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촛대의 육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위라는 사람이에요. 그 육가 가위는 각각 신어라고 하는 책하고 신서라는 책을 적어가지고서 지는 태도에 의지하고 법률 만능주의를 과신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서 다시 인의 예약의 정치를 부활할 것을 주장을 해요. 바로 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에 맹자 책 제일 첫 페이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맹자견 양양하시네 왕할 수불원천리 이래하시니 역장이 오고있다. 맹자가 양양을 만났더니 왕이 말하기를 아유 어른께서 이 불원천리하고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왔는데 우리나라를 좀 이롭게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을 왜 하필 왈 인이 있고 여기 있는 이인이다. 왜 하필이면 이를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이는만 있을 뿐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까라고 얘기하신다면 대부분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할 것이고 또 그럼 밑에 있던 사서인들도 서민들도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 것인가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이만을 다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을 따지게 되면 그럼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왜 하필 이만 얘기하십니까? 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몇 년 전에도 뭐 어느 대통령 시절에 보면 그 TV 선전에서도 부자 되세요 이런 식이 나오죠. 나라가 그냥 부자 되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국격이 영 안 되죠. 일을 넘나지만 문화가 있어야 되고 교양이 있어야 되고 수준 높은 도덕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맹자가 부르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덕이요 사랑의 원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어떤 제어하는 기능이고 일에 있어서의 의당함을 얘기하는 그런 일을 중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맹자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대학 정치가 바로 이러한 법치주의화되는 경향에 대해서 반발해서 이 덕치주의, 인의주의의 입장을 표현한 책인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오늘날 지금 거의 똑같죠. 오늘날도 지금 법이 최고잖아요. 그런 법치주의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살돼가는 그런 인성 같은 것들을 지금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그 유림들의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의 분석과 정치의 이상과 상관관계를 주장하고 정치가 윤리적일 것과 위정자가 분자일 것을 강조해서 공자적인 정치관을 발양하는 책이 바로 이 대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발상이 원대하고 그 기술이 논리적이에요.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안쪽에서 좀 이따 보시면 굉장히 논리적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조직적인 정치설의 이론으로서 논어나 맹자보다 훨씬 더 진보된 그러한 정치론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아까 법치주의 얘기했는데 지난 우리 맹자할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중요한 내용이고 꽤 시사를 막 퍼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 이제 보면은 예와 법 혹은 도덕 혹은 인리와 법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라고 하는 것은 대저 예라고 하는 것은 미연지 전에 금하고 그러니까 아직 발생하기 전에 금하는 것이 예의 기능인 거예요. 법은 뭐였어요? 이미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연지 후에 그러니까 연 그러할 여자죠. 이미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베푸는 것이 법인 거예요. 근데 법지 소위 용자 법이 이 쓰임은 쉽게 드러났죠. 그리고 얘가 금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도덕이 금하는 건 드러나지 않아요. 예를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한번 요거 보죠. 위 문항이 지난번에 들어보셨던 그 에피소드예요. 위 문항이 아주 명의로 유명한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편작한테 물어봅니다. 아이고 뭘 물어보냐면은 그대 집안에 세 형제가 다 의사라고 하던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의술이 뛰어난다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리고 큰 형이 제일 좋고요, 제일 훌륭하고 둘째 형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편작은 최고의 명이거든요. 죽은 사람도 설명했을 정도로 그 명인데 본인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제일 뒤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근데 그 둘은 내가 이름을 모르겠고 그대 이름만 이렇게 알겠는가? 그대 이름만 이렇게 유명한가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편작의 얘기를 저희 큰형은 병을 고칠 때 주로 그 병세가 발생하기 전에 그 조짐을 보고서 그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음식으로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해서 그 병이 미처 발생하기 전에 병세가 발생하기 전에 그냥 미리 이제 차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도덕이 사람의 인성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인성을 미리 그만두시고 착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먼저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형의 그 명성이 전해지지 않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 둘째 형은 어떠냐 하면은 둘째 형은 병을 고칠 때 처음 병세가 갓 발생할 때 그때 이제 병을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둘째 형이라는 사람은 그저 그냥 경비한 그런 작은 병만 고칠 줄 알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형의 명성도 마을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어땠어? 자기는 병을 고칠 때 처음에 잘 모르고 있다가 병세가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엄중할 때 이제 가서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혈맥에다가 이 침을 찔러가지고서는 막 피를 이제 뽑아내고 그리고 막 이 잘라가지고서는 거기에 있는 나쁜 것들 씻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다가 약을 또 바르고 하는 그러한 그 대수술을 하는 걸 보고 봤기 때문에 모두들 생각하기를 내 의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명성이 전국에 다 두루 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위광이 이제 그대 말이 아주
지극히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금방 또 잊어버리죠. 이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게 강조된 이유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 벌주기에 급급한 것이지만은 도덕은 아시당초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도덕적 기능을 좀 더 부각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또 정치의 교범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 이제 대학이 나온 그 배경이라든가 그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대학이라는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대학을 읽는 법을 보죠. 주자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논어하고 맹자는 그냥 우리가 논어 맹자 다 보였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각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공자님이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사건에 따라서 문답한 내용들이에요. 맹자도 마찬가지예요. 맹자는 좀 길긴 하지만 어쨌거나 둘 다 어떤 사건에 따라서 문답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답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요령을, 어떤 체계적인 어떤 지식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학은 어때요?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증자가 공자님의 말씀을 공자님께서 옛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가장 중요한 요체,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서술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증자의 제자가 바로 이제 자사 같은 사람이죠. 그 요치를, 그 요지를 밝혀가지고 서술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앞뒤가 서로 연결이 돼요. 그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게 되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옛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옛사람은 바로 이제 성인들 같은 사람들. 그래서 대학부터 먼저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자가 말하기를 유교의 어떤 이런 체계가 잘 갖춰진 책이기 때문에 대학부터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각자는 이제 그 다음에 논어하고 맹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논어와 맹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공부는 마음이 많더라도 대체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수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학을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논어 맹자를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용을 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주자의 설이거든요. 대개 성경에서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아사상을 구현한 정론문입니다. 정치 논설 문제, 정치문 혹은 교육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정치와 교육을 옛날에는 같이 봤기 때문에 정치 교육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크게 해서 대의지학이라고 해요. 대학이 왜 대학이냐면 대인의, 어른의 학문이라는 뜻이죠. 근데 대인지학이가 뭐냐? 소인지학하고 대변되는 것이죠. 소인지학은 뭐예요? 소학이에요. 소학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나오나요? 여기 안 그냥 여기 나오네요. 좀 이따 보시죠. 소학은 일단 간단하게 훈과학 같은 거. 훈과학이 뭐예요? 글자 뜻풀이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두하는 거, 구두점 찍는 거. 구두라고 이거예요. 구두점 찍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문책이 이렇게 띄어 있으기도 돼 있지 않고 점도 찍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해석할 때, 그걸 읽을 때 점을 찍어가면서 읽어요. 그 점 찍는 것을 구두라고 해요. 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 띄어쓰기도 없고 점도 안 찍는 책을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풀이 하는 것이 이제 소학의 공부예요. 소학의 공부예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15살 되기 전에, 6살이 되면은, 옛날에 이제 8살 되면은 이 소학에 들어가가지고서 초등 교육을 받게 돼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문 공부를 하고요, 뜻풀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학, 사어, 서수, 그러니까 예라든가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활쏘기, 말타기, 뭐 글쓰기, 그다음 산수 같은 것 등의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이게 소학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8살 들어가서 배우는 공부가 소학이에요. 그러고 나서 15살 때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대학은 중앙에 세우는 그런 국가 교육기관이고요. 전문적인 경학 외에 윤리설과 고급스러운 그런 윤리설과 정치를 연구하는 그런 곳이 이제 대학인데, 상층 위정대에 적합한 학습과 풍성을 갖춘 군자의 육성을 도모하는 기관이 대학이에요. 이 대학의 교재로 쓰던 책이 바로 대학이라는 책인데, 요
여기 소학이라고 했을 때 요거 기간으로서의 이름은 대학의 태학이라고 했죠. 태학. 태학의 교과서가 바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태학의 내용, 그 태학에서 가르친 내용이 바로 수기치임, 치부 안방의 학문이 수기치임,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치임, 남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를 아주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학문이 바로 대학의 학문, 위정자의 학문 그런 얘기죠.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주의 대학장부 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옛날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규범이었다. 인생 8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8살이 되면은 왕공 이하로 왕 천자라든가 천자의 천자하고 천자의 어떤 친척 제후들 이하로 서인들 서인들의 자제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공서부터 서인들에 이르기까지의 그 자제들은 다 소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무교육인 거예요. 다 소학에 들어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 세소, 응대, 진태지절과 예약사후, 소수지문이라고 해요. 세소, 응대, 진태지절. 세소가 뭐예요? 물 뿌리는 거, 청소하는 거죠. 소도 쓰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입시기 때문에 물것을 뿌린 다음에 이렇게 쓸었대요. 그래서 세소, 물 뿌리고 청소하고 하는 거, 쓰는 거. 그다음에 응대하는 거, 어른을 대하는 거, 남을 대하는 거. 기본 예절이죠. 또 어른들 앞에 나아갔다가 또 물러가는 방법.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 이제 방에 들어갈 때는 뒷모습 보이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올 때도 이렇게 뒤로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런 방법들을 이제 배웠고요. 그렇게 예절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와 악과 사와 서술화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학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살이 된 다음에는 뭘 했느냐면은 이때는 이제 대상이 뭐냐면 천자의 적자들, 천자의 아들들, 천자의 원자 동자니까 천자의 뒤를 잇는 태자가 이제 원자죠. 그리고 그 나머지 아들들, 그리고 공경 대부들, 또 원사까지.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은 귀족들이죠. 귀족의 또는 이제 일반 서민 가운데 서민이 아니라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사회부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의 그 말하는 적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 가운데서 그 뛰어난 자제들, 이런 사람들만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국리정신, 수기치인 지도를 가르쳐요.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요거예요. 국리정신, 수기치인 지도. 요걸 그대로 풀면은 대학의 내용이 돼요. 이치를 공부하고 마음을 바로하고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학교의 가르침이 크고 작은 그런 그 구분이 있게 되는 까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거 소학은 요걸 가르치고 대학은 요걸 가르치고 바로 요 가르침의 내용, 이것이 바로 교과서고 바로 대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의 근본 정신을 가진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기술해 놓은 대학이라는 책은 그 명칭이 몇 가지 이설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비교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학교의 개념으로 소학의 대칭이 되는 말로서 대학 또는 태학이라고 불려서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 정약용이라든가 상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대학을 통치자의 학문으로 봤어요. 대인의 학문이라고 봤긴 했지만, 그다음에 주의와 왕영명시 이것도 대인의 학문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대인은 지덕을 겸비한 성인, 군자와 동일시해서 이걸 일반 일반 그런 아까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성인과 군자와 동일시해가지고 스스로 대인으로 대인이 되는 그러한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 대학이고, 그 교과서가 바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대학이라는 책은 공무원사회 지식인의 거시적인 인생관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대학이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여기 대학을 보면은 아직 그 대학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전형적인 육아의 입세사상의 입세사상을 구현한 책이 바로 대학이라는. 입세가 뭐예요? 세상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어떤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만 놔보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으면 가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도와주는 그런 정신이 바로 이 입세 정신이거든요.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런 현실 참여 정신이 바로 대학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의 3강년 8.5를 이제 보기로 하겠는데 이 3강년 8.5이라고 이제 말은 3강년 8.5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렇죠? 마치 이게 3강년 8.6이 대학의 한 일부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짧은 1시간 정도 시간 동안에 대학의 내용을, 대학의 체계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3강년이라고 하고 8.5만 알면 대학은 다 우리가 깨우치는 거와 마찬가지고 이 3강년 8.5라는 유교의 전체적인 그 체계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앞으로 1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 우선 잠깐 한번 이제 경일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신민하며 제 지연지선하니라. 고지 용명덕어 용명덕어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욕치기자는 선제기가하고 욕제기가자는 선수기심하고 욕수기시자는 선정기심하고 욕정기신자는 선성기하고 욕성기의자는 선치기지하나니 치지는 제 경물하니라. 이게 대학 일장이에요. 물론 뒤에 조금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유교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오는 명명덕, 신민, 여기 이제 친이라고 썼죠? 친이라고 썼지만 주자가 이건 친이라고 하면 안 된다. 새로운 신자 써가지고 친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해요. 나중에 같이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명명덕, 신민, 지연기선 이 세 가지를 3강령이라고 해요. 세 가지의 강령,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명명덕 청하자 나오고 내비두고요. 선치기국하죠. 치국 나오죠. 그 다음에 욕치기국자는 그러니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고 그 제가가 나오죠. 그 밑에 제가를 제대로 하려면은 수신을 먼저 해야 되고 먼저 그 몸을 잘 닦아야 되고요. 수신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수신을 잘 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고 정심이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요거 대신에 평천하. 왜 이게 평천하 대신에 명명덕어 천하라는 말 썼는지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요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수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로 해야 돼요. 정심을 내야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네. 정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의를 진실되게 해야 돼요. 성해야 돼요. 그리고 의를 진실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지해야 돼요. 알의 극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에 당하게끔 알의 극치가 되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알의 극치가 되려니까 제대로 알려면 한마디로 제대로 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경을 해야 돼요. 경물을 해야 돼요. 경물. 경물이 뭐냐에 대해서 또 다시 보기로 그래서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죠. 요 8가지를 8조목이라고 해요. 8가지 조목, 8가지 항목. 그래서 명명덕, 신민, 지연지선, 삼강령 그리고 그 다음에 평천하, 치국, 제가, 수신, 정신, 성의, 치지, 경물 이 8가지를 8조목 해가지고서 삼강령 8조목이라고 보고요.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요 삼강령과 요 8조목을 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없는 거죠, 대학. 그리고 이걸 다 알면 유교의 이런 모든 그런 체계, 이런 체계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또 다시 또 대학에서 다시 또 뒤로 다시 또 반복하고 있어요. 물격하고 난 다음에야 지가 완성이 되고 또 지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의가 진실되고 의가 진실되고 난 다음에야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라지고 난 다음에야 몸이 닦여지고 몸이 닦여지고 난 다음에야 집안이 다스려지고 마음 다 거꾸로 했죠? 집안이 잘 닦여지고 난 다음에야 다스려지고 난 다음에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시 다스려지고 난 다음에야 천하가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 뒤로 누구 얘기해? 다시 반복했어요.
이게 이제 팔강령 다시 반복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요 삼강령 8조목에 대해서 봤는데 삼강령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죠, 뭐. 조금 한 몇 분 앞섰지만은 지금 여태까지 배경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 정하기 전에 잠깐 쉬고서 하겠습니다. 예.